안녕하세요. 대출 이자가 2배가 뛰었는데 또 오른다고 합니다. 4억 연끌족이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2012년에 그 하우스푸어하고 2022년에 연끌족하고 비교한 그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에 하우스푸어 때 대출이 2억, 2022년에 연끌족들은 평균 대출이 4억에서 5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뭐 거의 2억을 갚는데 대략 한 20년이 걸리겠지만 2022년에 4억 연끌한 이들이 그 대출을 다 갚는데 40년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신 한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슷하대요. 2012년에 2억하고 2022년에 4억하고 비슷하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동의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억하고 4억하고 같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2012년의 월급보다 2022년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2년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면 2022년에 월급 받는 사람이 400만원 받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출 받은 사람 전부 다 그러면은 2012년에 받던 월급보다 2022년에 월급이 2배가 됐나? 2배 이상이 됐을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2012년에 받았던 그 대출에서 이자를 갚는 것, 그리고 2022년 지금의 대출 원금의 이자가 되지는 게 비슷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2022년에 지금 현재 대출 이자는 지금 이 제목처럼 대출 이자가 2배 뛰었는데 또 오른다.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죠. 대출 금액이 크면 그냥 단순히 내 월급이 2배 올랐으니까 대출을 2배 내도 괜찮아.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줍줍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집을 사가지고 8억짜리 뭐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주변 시세 14억이라고 7억 벌었다고 떠들어대는 게 그들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파는 게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을 사고 파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파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파리.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인생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낸 탓인 거죠. 저 4억 연끌족이 패닉이라는데 4억이나 대출했다라고 하는 저 연끌족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샀다. 그것도 집값이 꼭지점일 때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해서 샀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얘기 듣고 가짜 전문가 얘기 듣고 TV에 나오는 언론에서 인기파리하는 놈들 얘기 듣고 욕심과 탐욕과 온갖 추악한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저렇게 연끌한 게 아닐까요? 이번이 아니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공부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했으면 절대로 걸려들지 않았을 그 일을 그들은 걸려들었던 거죠. 그랬으니까 저렇게 대출 이자가 2배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패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참 어이가 없었던 거죠. 2012년에 연끌족하고 2012년에 하우스포어족하고 지금 2022년 연끌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대출 4억하고 대출 2억하고 같다. 참 세상을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세상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연끌하고 세상에 당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합니까? 과도합니까? 너무 무리합니까?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곧 8% 넘어설 거랍니다. 8%로 끝납니까? 2023년에 10%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상단만 얘기하는데 내년 한 말쯤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이 아니라 평균이 한 10%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창용이라고 하는 한국의 총재는 금리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합니다. 금리나 논의는 커녕 금리나 중단도 어렵습니다. 중단도. 이게 현실입니다. 정원이 없는 얘기죠. 월이자 200만원 내는 이가 210만원 2배 가까이 늘었답니다. 원리가 막하니까 250만원 내야 되고요. 이게 내년 되면요 300만원 350만원 되죠. 심하면 400만원 됩니다. 30대랍니다. 30대. 30대가 4억에 대출을 했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저 모양이 된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뭐 이자 상환 부담을 토로한다. 250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350, 400이 되는데 400만원 내면은 30대 4억 대출 받아서 원리금 400만원 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제가 겁주는 겁니까? 제가 그냥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국가와 관련 업계가 국민들 상대로 2030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라니까요. 연끌을 40대가 합니까? 50대가 합니까? 60대가 합니까? 50대, 60대 연끌 잘 안 합니다. 40대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나마 세상을 살아보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조금은 아니까요. 상당수의 연끌한 사람들이 2030이라고 합니다. 30대가 많겠죠. 뭐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니 내 아파트를 사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걸려들었던 거죠. 2021년 8월 달에 기준금리 0.5였습니다. 지금은 3.25죠. 기준금리 기준으로 하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6배 이상 오른 겁니다. 6배 이상. 이게 2023년 되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언론에서는 뭐 3.5가 뭐 정점이다. 3.75가 정점이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실제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현실은 5% 후반 6%까지도 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은 거죠. 이미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인데 미국은 4.0입니다. 4.0.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11월 24일날 기준금리 0.25 오른 것 때문에 가계당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5천억이랍니다. 3조 5천억. 이게 현실입니다. 1인당 한 16만원 정도가 늘은 거라고 합니다. 차주, 빌린 사람들 1년간 연간 평균 이자 부담액이 한 180만원 정도랍니다. 이걸 현실로 보고 지내야 됩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국의 최종금리가 3.5에서 멈출 수 있다는 전망?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소리. 왜냐?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 무슨 놈의 한국이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는 걸로 계속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대출 이자 2배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지금 오른 금액에서 또 2배가 오를지도 모른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출 이자가 2배 올랐는데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